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고장 분석이에요. 이번에 이제 뉴 FMEA에서 교재가 좀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고장의 원인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고장 분석을 할 때는 고장이 발생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들이 이제 너무 깊이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경우에 설계 미스가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고장 분석에서 가장 그 핵심은 심각도 평가 기준이에요. 고장 분석을 할 때 가장 유용한 부분들은 뭐예요? 고장에 대한 사례, 데이터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고장에 대해서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장 분석을 할 때는 이미 작성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 클레임 데이터예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고객 불만 데이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시험 평가를 해서 나타난 결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제품에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제품을 저희가 생산하고 나서 불량이 발생을 하면 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많은 이제 고장들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들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분석을 또 쉽게 하려면은 실제 고장을 찾는 부분들은 시험 평가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평가하는 항목을 가지고 역으로 고장 부분들을 이렇게 추정을 해낼 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작은 부품의 결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세이 기능이 상실이 되고 완제품은 기능이 이제 상실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고장의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고장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리뷰를 해보면 아주 대책을 또 수립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제품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되거나 성능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품 자체가 작동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고장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장이 나타나는 증상들은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고장이 나타나는 증상들, 고장의 명칭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정의할수록 원인도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고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고장 항목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표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장 분석을 할 때 이제 작성하는 시트, 이 부분은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완제품에 대한 먼저 고장을 여기에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제품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들, 고객 불만이랄지 이런 부분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회로가 쇼트가 발생을 해서 뭐 에어컨의 온도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든지, 회로가 오픈이 돼서 아예 에어컨 기능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 회사에서의 실제 이런 고객 불만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의 형태는 어세이 단계에서의 고장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신뢰성 시험이나 기능 시험에서 많이 파악된 그런 결과를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의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각각의 어세이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 간격을 너무 이제 좁게 설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회로 폭을 너무 넓게 설계를 해서 이런 부분이 뭐 쇼트가 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다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불만 사항들이 나와서 이렇게 개선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PCB 회로 부분들이 너무 짧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프리프레그랄지 이런 쪽 부분들에 의해서 들뜸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로 폭을 설계를 할 때는 몇 마이크로메타 이상 설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타임 피치화가 이제 돼가면서 이런 이제 새로운 노하우들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발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품들의 고장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장의 원인을 규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고장에 관련된 모든 부품들의 불량 가능성을 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량이 발생하는 정도는 발생도로 이제 추정을 해서
리스크를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 가능성이 적은데 굳이 연결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다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불량에 대한 발생도를 가지고 이것을 스크리닝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제품을 가지고 만드는 고객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고장의 형태와 원인, 고장의 영향 관계를 이번에는 굉장히 단순화 시켰어요. 예전 FMEA 사판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장의 형태를 추정을 하고 여기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을 이제 이렇게 추정해 가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각각의 이러한 구조를 분석을 하고 각 구조별로 요구되는 기능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불만족한 상태를 전부 다 고장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잠재적 고장들을 다 나열을 한 뒤에 이런 부분들을 고장을 중심으로 원인과 영향을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인과관계를 이제 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페일리어 체인을 이용을 해서 실제 부품과 고장과 영향의 관계를 규명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이제 구분을 하면 완전하게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과 부분적으로 이제 기능이 저하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부분적인 고장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은 그 형태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계 FMEA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품을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우리 제품에 인가되는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마진을 이렇게 둬서 제품을 설계를 하게 이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 제품을 이렇게 설계를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의 이런 부품에 대한 산포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부분들도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강한 스트레스가 인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부품에 의한 강도 부분들이 스트레스의 강도 부분들보다 이제 작게 되는 경우에 여기에서 고장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재질이랄지 강도 설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량들은 되게 적어요. 제품을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제품에 대한 강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일정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이제 점점 열화가 되면서 이렇게 고장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MEA에서는 이 고장 분석하는 대상 부분들을 품질 보증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고장만을 정의를 합니다. 모든 재료들은 수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면 급격하게 강도가 떨어져서 마모 고장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러한 부분들은 설계 FMEA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품질 보증 기간 동안에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오픈이나 이제 쇼트, 그 다음에 이제 특성치의 이제 변화랄지 이러한 이제 물성 값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별표로 하나 쳐놓으세요. 설계 FMEA를 분석을 할 때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조 공정은 우리가 설계를 하는 대로 실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실제 이제 불량 부분들은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현장에서 안 지켜져서 설비가 고장이 나서 불량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불량에 발생하는 원인을 제조 공정으로 이렇게 미루게 되면 순수하게 설계 단계에서의 고장을 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DFMEA를 전개할 때의 제조 공정은 완벽하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순수하게 설계적인 측면의 오류를 찾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 제조 공정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조 공정에서의 불량은 어디에서 다루느냐? PFMEA에서 다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FMEA를 작성할 때 설계인원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DFMEA를 전개를 할 때는 제조 공정은 완벽하다. 그래서 순수하게 설계 오류에 집중을 한다. 고장이 발생을 하는 이제 경우의 수가 이번에 이제 UFMEA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실제 고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구사항을 불만족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고장이 나타나는 양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성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회로와 회로 간의 이제 폭을 너무 이제 좁게 설계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 중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갑자기 오픈이나 쇼트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제품을 했는데 사용하는 환경 부분이 굉장히 가혹해서
성능이 서서히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와 회로 간의 이러한 이제 변형이나 간격이 이제 틀어짐에 의해서 어떤 데는 회로가 작동이 됐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걸 간헐적 작동이라고 해요. 작동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성능이 기준값보다 미달됐는데 어떤 때는 뭐 성능값보다 기준값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인가되는 전류의 이러한 변동이 굉장히 클 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타날 수가 이제 있고요. 간헐적으로 작동이 되느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버됐다,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EMI랄지 임피던스 값이 기준값보다 이렇게 크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회로를 작동을 할 때 이러한 이제 회로에서의 인가값을 이렇게 증가시킬 때 출력값이 계속 증가돼야 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 이런 부분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 나중에 원인을 규명을 해봤더니 각 회로의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회로를 잘못 연결하는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역기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FMEA에서 두 번째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은 불량이 나타나는 양상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기술의 저하, 그냥 단순하게 성능 저하 이렇게 해놓으면은 원인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유능한 의사를 만나게 되면은 실제 진단을 할 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콧물 감기네요. 이건 이제 목 감기네요. 이것은 독감이네요. 여기는 뭐 몸살까지 갔네요. 이렇게 이제 증상 부분들을 구체화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처방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의 현상 부분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제 그래프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이런 기능이 부분적으로 상실이 되는 경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달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고장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사용자나 아니면 최종 소비자에게 우리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인 문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표현을 해줍니다. 어제 이제 분석을 할 때 변색 부분도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산화나 부식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타날 수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너무 오픈과 쇼트, 이것은 완전히 기능이 상실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기능이 저하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장의 형태는 크게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초기 고장과 사용 중 고장으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초기 고장은 대부분 설계 미스예요. 그리고 사용 중 고장 부분들은 재질이나 강도 부분들의 설계를 부적절하게 해서 외부 환경 요인이 크게 변화되거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고장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용 중 고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 PCB 회로를 설계하는 회사의 고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의 집중해서 고장 분석 단계에서는 이 부분만 정의를 잘 해주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미치는 심각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비자동차 부분들 제품도 설계를 하고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기준에 준해서 휴대폰 쪽에 이제 심각도 기준이랄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컴퓨터 쪽에 이런 심각도 기준은 여기에 응용을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10점은 우리가 제품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PCB를 납품을 했는데 휴대폰에서 쇼트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되겠죠. 만약에 이제 저희 제품이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이제 들어가서 엔진을 컨트롤하는 ECU에 이제 장착이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쇼트가 나 차량 부분들이 뭐 주행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에어백에 이제 들어가는 감지 센서에 이제 PCB가 들어갔다. 그랬을 경우에 뭐예요? 외부 충격이 발생을 했는데 회로가 단락이 돼서 에어백이 전개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헤드램프에서의 이러한 인가되는 전류값에 의해서 램프에 이제 밝기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쇼트가 발생을 해서 일정 부분 이상 헤드램프에 밝기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9점은 규제 사항이에요. EMC 기준을 이렇게 불만족한 불량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7점하고 8점은 우리가 납품하는 제품의 메인 기능이 상실이 되거나 메인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우리가 8점 또는 7점으로 이제 부여를 합니다.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 동안에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됐다 그러면 8점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 품질 보증 기간 동안에 성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경우는 이제 7점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에어컨 컨트롤러 부분들을
통제하는 PCB로 부품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에어컨 컨트롤러에 대한 우리 PCB의 이제 보증 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3년까지는 잘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4년 차부터 회로 부분들이 이제 뭐 노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산화가 발생을 해서 에어컨 컨트롤이 아예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8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 에어컨 컨트롤러로 이렇게 작동을 했을 때 온도 부분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는 7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6점은 우리가 이 제품이 부품으로 들어가는 그 완제품은 보조 기능이 상실이 되는 경우는 6점, 보조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은 이제 5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점, 저희 3점, 2점까지는 외관이랄지 소리, 진동 여기에 이제 관련된 고장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제품은 PCB가 만약에 그 오디오를 동작하는 부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제품의 이제 회로 간섭이랄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너무 잡음이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요인이 이제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 2점이나 3점, 4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는 별표 3개를 해주세요. 제가 왜 별표 3개를 써달라고 하냐면 실제 불량이 발생하는 원인을 기술을 할 때 이제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캠 설계 오류, 실수 이렇게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뭐 답은 뭐예요? 실제 캠상에서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뭐요? 계속 트레이닝을 통해서 설계자의 숙련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회로 설계된 부분들을 이중으로 상위자가 체크를 하는 거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설계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여기에서는 7가지 경우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자동차 산업에서 설계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들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료를 잘못 지정한 부분이죠. 어제도 이제 이쪽 1조에서 말씀하신 게 PSR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코팅을 하는 잉크 재질을 잘못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금을 할 때 플럭스로 도포를 할 거냐, 금으로 도포를 할 거냐, 동으로 도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불량이 이제 따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형상 잘못 설계를 하는 부분들, 표면 처리 부분들을 잘못 지정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다 고장의 원인이니까 실제 우리가 캠 작업을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원인을 좀 표현을 해줘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들은 이제 설계를 잘못한 부분이 이제 되겠죠. 홀을 설계를 하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PCB 부분들이 융착이 되어서 PCB 두께 부분들이 줄어들었을 때 이 베리드 홀의 깊이를 부적절하게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도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나타나는 고장.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재료는 이제 피로도가 이제 쌓이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예를 들어 부분이 바로 이제 산화 부분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기 중에 이제 산소 부분이나 아니면 수분이 많은 지역에 판매되는 부분들은 건조한 지역보다 산화가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이러한 시간에 따라서 재질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도금 두께랄지 도금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설계를 해주는 부분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PSR 잉크 부분들도 굉장히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판매됐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판매되었을 때 물성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 제품의 열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설계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6번을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PCB 설계를 할 때 DF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 실제 설계를 잘못 해놓으면 제조 공정의 수율 부분들은 80% 부분들이 설계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로 간격을 너무 좁게 설계를 한다든지 회로 폭을 너무 좁게 설계를 해서 뭐 들뜸이 발생을 한다든지 쇼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제조 현장에서 CNC 설비랄지 그 다음에 융착 설비 성능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우리가 캠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수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전기전자 제품의 고장 증상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욕조 곡선이 나타나요. 초기 고장은 굉장히 높은 이제 증상을 나타나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설계 개선을 통해서 서서히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설계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 고장률이 굉장히 일정하게 낮아져요. 그리고 간혹 발생을 하는 부분들은 외부 환경의 이런 과부하나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사용 환경에서의 오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우발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품 수명이 다 됐을 때는 재질의 이제 성능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고장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DFMEA에서 고장을 고려할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우발 고장까지의 기간, 여기가 우리가 품질 보증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품질 보증 기간 동안에 이제 발생하는 원인 부분들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불만을 수집을 할 때도 초기 고장이냐 아니면 사용 중 고장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설계상의 오류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초기 고장은 대부분 이제 설계 오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발 고장 부분들은 이 사용 환경이나 그 다음에 재질의 강도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 단계에서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런 스트레스 부분들이 물리적 변화랄지 아니면 전기적 변화에 의해서 제품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장을 기술을 할 때는 번영이 발생을 한다든지 마모가 발생을 한다든지 부식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것에 따라서 단락이 발생을 하거나 성능이 저하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장을 분석을 할 때 실제 이제 고장의 원인 부분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참조하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고장 분석에 대한 이론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고장 네트워크까지 이제 연결을 해봤습니다.